아니에요. 제가 과민 반응한 거니까. 급히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소녀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 얼굴로 괜찮다는 이야기만을 반복했다. 그런데 말이야, 아까부터 궁금했던 건데 죽음의 색이라는 게 뭐야? 말 그대로예요. 죽음의 장면이 색으로 보이는 거죠. 막 빨간색이나 그런 색으로? 아니요. 21번 고른 소녀는 내게 죽음의 색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었다. 사람이 평범하게는 볼 수 없는 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이라고 하던가요? 여하튼 그런 색과는 다른 빛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 색이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겠네요. 그럼 네가 일으키는 반응은 특이한 색의 빛을 본 뒤에 나타나는 광발작 같은 건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요. 소녀는 자신 없다는 듯 말꼬리를 흐렸다. 하긴 오컬트 현상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을까? 그 뒤로는 비슷한 질문과 대답의 연속이었다. 내가 뭔가를 찾아 소녀에게 보여주며 혹시 기억나는 게 있냐고 물으면 소녀가 아니라며 고개를 젓는 비슷한 패턴의 반복. 슬슬 졸음이 오는지 나는 스크롤을 내린다. 그만 참지 못하고 조그맣게 하품을 했다. 피곤하면 무리하진 않아도 돼요. 벌써 시간도 이렇게 됐고. 아니야, 평소에도 이때쯤 자니까. 시간은 어느덧 자정을 훌쩍 넘어간 뒤였다. 어차피 요즘은 학교에 사는 것도 별로 없거든. 그런가요? 나의 말에 그녀다운 짤막한 대답을 건넨 소녀가 눈을 깜빡였다. 화면을 바라보는 소녀도 슬슬 피곤해 보이는 눈동자를 하고 있었다. 너도 피곤하면 저기 침대에서 자면 돼. 소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나는 소녀의 시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곧장 눈치챌 수 있었다. 나는 바닥에서 이불 깔고 자면 되니까. 귀신한테 너무 많은 호의를 베푸는 거 아닌가요? 다시금 화면으로 시선을 옮기며 소녀는 정말 그래도 괜찮겠냐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귀신이라 해도 너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잘 모르겠는걸? 하지만 사라져야 할 존재란 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소녀는 경계선을 치려는 것만 같은 투로 딱 잘라 말했다. 전 괜찮아요. 낮에 깜빡 졸기도 했고 평소에도 잠은 많이 안 잤으니까요. 아, 맞다. 그랬었지. 낮에 오컬트 부실에서 보았던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소녀의 모습이 얼핏 떠오른다. 소녀와 함께 지내다 보면 그런 무방비한 모습을 볼 기회가 더 생기는 걸까? 전 여기 있는 자료들이나 더 찾아보고 있을 테니까 먼저 자는 게. 맞아요. 저도 만약에 이런 귀신이라면 호의는 100번 1000번 베풀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니야. 너도 피곤할 텐데 더 찾아보는 건 다음에 하는 걸로 하자.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첫날부터 무리하는 건 좋지 않다고. 나는 컴퓨터 전원을 끄고는 소녀를 침대로 안내했다. 소녀는 새까맣게 변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눈을 두어 번 깜빡이긴 했지만 이내 내 말에 따라 침대로 향했다. 불 끌게. 아침에 봐. 네. 침대를 향하고 나서도 소녀와 나 사이에서는 내가 어디서 자야 하는지 이야기가 오갔다. 결국 내가 바닥에서 이부자리를 펴고 소녀가 침대에서 자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말이다. 소녀는 여전히 잠을 잘 생각은 없었는지 무릎을 껴안은 채 침대 위에 쪼그려 앉아 바닥에 누워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좀 무서울 것 같은데? 불을 껐지만 어둠 속에서는 소녀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다. 몸을 비틀어 소녀의 시선을 슬쩍 피해보려다 말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소녀에게 말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아직 서로 이름도 모르고 있었네.
제 이름은 저도 모르는걸요. 그래도 내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름 정도는 그렇네요. 내 이름... 잠시 천장을 응시하던 눈동자를 깜빡인다. 나의 이름을 들은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이 자동적으로 차단되어 수면 모드로 들어간 새까만 방에 묘한 침묵이 흐른다. 어둠 속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넌지시 들려온다. 저는 제 이름을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찾아보려 하는 거니까. 꼭 알아내고 싶네요. 응? 혼자서만 이름을 알고 있으려니까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둠 속에서 형체 없이 들려오는 소녀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만 느껴진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름 정도는 괜찮겠죠? 나는 몸을 한번 뒤척이고선 눈을 감았다. 소녀는 여전히 쪼그려 앉아있는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별다른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부스스 눈을 뜬 건 시간을 알 수 없는 새벽 어느 순간의 일이었다. 목말라. 비몽사몽하며 몸을 일으킨 나는 냉장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물을 한 컵 마신 뒤 이부자리로 돌아오려는데 이불 옆에 쪼그린 채 잠들어 있는 소녀의 모습이 내 발걸음을 멈춰서게 했다. 침대에서 내려온 건가? 침대가 더 편할 텐데 굳이 왜 바닥에. 다소 익숙한 소녀의 모습에서 나는 그녀가 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입술을 깨문 채 딱딱하게 굳어있는 소녀의 얼굴에서는 미묘한 불안감이 느껴졌다. 아무래도 소녀는 악몽을 꾸고 있는 듯했다. 유령도 꿈을 꾸는구나. 나는 슬며시 소녀의 옆으로 다가가서는 손을 흔들어 보였다. 저기 괜찮아? 소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여전히 악몽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소녀의 어깨 위로 손을 올리자 그녀의 입에서 몇 마디 비명이 쏟아져 나온다. 미안, 괜찮아? 아주 잠깐 소녀에게 닿았던 손을 떼고선 소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어두워서 표정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소녀는 산만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주변을 살피던 소녀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듯한 얼굴이었다. 목이 말라서 깼는데 혹시 악몽이라도 꾸나 해서. 미간을 세게 찡그리며 눈을 감았다 뜨는 소녀. 소녀의 눈동자는 방금 꾸었던 악몽이 묻어있는 것처럼 탁해 보였다. 물이라도 한 잔 갖다 줄까? 부탁해요. 내가 갖다 준 물 한 컵을 두어 번에 걸쳐 비온 소녀는 다시금 침대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소녀는 이번에도 잠에 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 보였다. 침대로 자리를 옮겨 쪼그려 앉아있던 소녀를 바라보며 가볍게 숨을 내쉰 나는 침실의 전등을 조금 더 짙은 밝기로 조절했다. 안 잘 건가요? 태블릿을 꺼내든 나를 소녀가 불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잠이 다 깨버렸으니까 어차피 두어 시간 뒤면 학교도 가야 하고 여차하면 학교에서 자면 되거든. 불량 학생이네요. 아니야, 그런 거. 곧 방학이라 다들 학교에선 엄청 루즈하다고. 그런가요? 태블릿을 켠 내가 하는 일은 아까 전 자정의 연장선이다. 그건 뭔가요? 같이 볼래? 잠도 깼으니까. 그러죠. 나를 기웃기웃 바라보던 소녀는 그제야 웅크려 있던 몸을 피고는 나에게 다가왔다. 두어 시간 동안 나와 소녀는 이런저런 도시 괴담을 읽으며 잡담을 나눴다. 보통 이야기를 꺼내는 쪽은 나였고 소녀는 짤막한 반응을 보이는 쪽이었지만 소녀는 그녀의 말버릇처럼 그거면 된 거지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보다는
훨씬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느덧 방에 들어오는 햇살과 태블릿에서 시끄럽게 울리는 알람 소리가 아침이 시작됨을 알린다. 이제 학교 갈 준비해야겠다. 곧바로 알람을 해제한 나는 욕실 쪽으로 향하며 소녀를 힐끗 바라보았다. 문득 궁금한 점이 생기긴 했는데 역시 이런 건 안 물어보는 게 좋겠지. 씻고 나와서 아침 먹을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줘. 욕실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침대 커버에 소녀의 몸이 닿는 소리가 겹쳐 들려온다. 조용조용히 움직일 땐 전혀 느껴지지 않던 소녀의 인기척이었지만 이번엔 또렷이 들렸다. 아침이라 긴장이 다 풀린 걸까? 침대에서 뒹구고 있을 소녀의 모습을 상상하니 어울리지 않는 모습에 웃음이 나왔다. 어울리지 않는 모습에 관한 상상.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나의 몸을 통과하지 못하고 욕조로 떨어진다. 방금 전 내가 떠올린 궁금한 점이란 바로 그런 것이었다. 유령도 샤워를 할 수 있을까? 쓸데없는 고민이다. 물어보는 것도 분명 실례겠지. 내일이 방학식이라 그런가 평소에는 반쯤 눈을 감은 채 마무리됐던 아침 샤워도 오늘은 개운하게 끝이 났다. 어쩌면 다른 이유일지도 모르겠지만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내가 아침 식사랍시고 테이블에 차려낸 음식은 다른 게 아닌 토스트와 땅콩버터 잼이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아침 식사였지만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하니 이렇게 칙칙할 수가 없었다. 소녀는 내가 건네준 잼이 발린 식빵을 조용히 오물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나도 땅콩버터 되게 좋아하는데. 미안할 정도로 조용히 인기척 쫓아내지 않으며 말이다. 아침에 입맛에 맞는 게 이런 것뿐이라 미안.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니까요. 조용히 식빵을 오물거리던 소녀는 나의 말에 한결같은 반응만을 보였다. 소녀의 말이 온전히 진실로만 이루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소녀는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침은 항상 이런 식인가요? 뭐 그렇지. 그런가요? 고개를 힐끗 돌려 바라본 창밖에는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오늘도 보나마나 폭염이겠지. 식사를 끝내고선 접시를 정리하려는 나를 소녀가 다시 제지했다. 멋쩍은 한숨을 조금은 큰 소리로 내쉬고는 결국 나는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럼 그동안은 뭐 하면서 있을 거야? 글쎄요. 아마 빈둥대고 있지 않을까요? 뭔가 귀여워. 밖엔 안 나갈 거지? 아마도요.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도어락 비밀번호는 안 알려줘도 괜찮아요. 어차피 현관 도어락은 제 손을 인식 못하니까요. 뭔가 슬프네. 아, 그렇구나. 여러모로 기계 문명과는 사이가 좋지 않은 유령 소녀였다. 반나절 정도를 집에서 혼자 배달리하는 것도 없이 있으려면 아무래도 심심하지 않을까? 집에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게임기로 쓰던 VR 헤드셋이 있긴 하지만 소녀가 게임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애초에 VR 헤드셋이 소녀에겐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도 딱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내일은 방학식이니까. 갔다 올게. 언제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다. 늦을 수도 있어. 괜찮아요. 에어컨 온도는 24도로 맞춰놓고 갈게. 혹시 추우면 이걸로 조절해. 알겠어요. 필요 이상의 대답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이라도 한 건지 소녀의 대답은 짤막하게 끝이 없었다. 물론 그와는 달리 소녀의 목소리에 묻어있던 차가움은 어제에 비해 많이 지워지긴 했지만 말이다. 현관에 나서자 예상했던 무더위가 나를 덮쳤다. 내일이 방학식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이번 여름은 제법이나 힘든 계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실에 들어오면 늘 그랬듯 나를 맞이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 달콤한 목소리로 들려오는 그녀의 인사가 하루의 또 다른 시작을 알린다. 좋은 아침. 캐비닛에서 태블릿을 꺼내고선 자리에 앉는 내게 인사를 건네는 유미에게 나 역시 손을 흔들어 보인다. 그건 생각해봤어? 생각? 어떤 거? 방학 때 같이 봉사활동 가자고 한 거. 뭐야, 내일이 방학식인데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걸렸다. 아니 생각은 해봤는데 생각만. 실은 어젯밤에 떠올렸어야 하는 건데 떠올리지 못했다.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왜? 방학 때 생각해둔 다른 일은 없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동아리에서 해야 할 일이 생겨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아쉽다는 듯한 표정으로 유미는 말했다. 그럼 방학 땐 자주 못 만나겠네. 그렇겠다. 그럼 우리 오늘 학교 마치면 같이 영화라도 보러 안 갈래? 영화? 보고 싶은 거라도 있어? 콕 찍어서 보고 싶은 건 없어도 왠지 영화 보고 싶은 날인걸? 전 어제 영화 봤어요. 유미의 제안에 곧바로 대답이 나오진 않았다. 그 이유라면 당연히 집에 혼자 있을 유령소녀 때문이겠지만 뭐야, 학교 마치고 다른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유미는 나의 반응과 반응 사이에 생겨난 틈을 날카롭게 포착했다. 숨겨둔 여자친구라도 있는 거야? 무슨 뒷감이 무슨 뭐 점쟁이세요? 씨. 아니거든. 농담이야, 농담. 뭘 그리 까칠하게 대답해. 여자친구는 아니지만 여자를 숨겨놓았지. 유령 여자. 아무래도 어제 현지가 유미에게 상황을 잘 꾸며내 전달해준 모양이었다. 유미의 말에는 확실히 농담조라는 투가 묻어있었으니까. 뭐라고 설명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영화 한 편 정도는 괜찮겠지? 야, 영화 한 편에 2시간, 1시간 반 이러는데 그래 뭐. 그래서 영화 볼 거야, 말 거야? 알겠어. 학교 마치고 같이 영화 보러 가자. 곧이어 들려온 유미의 예의하는 과도한 반응에 주변의 시선이 쏠려버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야만 했다. 영화는 뭐로 볼까? 이거? 아님 저거? 다 재밌어 보이는데. 난 아무거나 괜찮은데. 야, 그러면 영화 고르는 재미가 없잖아. 네가 골라봐. 학교가 끝나고 나와 유미는 정말로 영화관에 도착해 어떤 영화를 볼지 이야기를 나누며 상영 시간표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거 어때? 며칠 전에 새로 나온 영화네. 저런 영화 좋아했었어? 특별히 좋아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어 보이는데? 그럼 저걸로 하자. 곧바로 티켓 발매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유미. 영화 티켓은 내가 살 테니까 팝콘이랑 콜라는 네가 사는 걸로?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다이어트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었나? 착각이라기엔 너무 생생한 어제의 기억이었습니다만. 알겠어. 팝콘은 무슨 맛으로 할까? 그거야 당연히 캐러멜 맛이지. 익숙한 역할 분담이 이어진다. 유미와 함께 영화관에 오는 건 제법 자주 있는 일이었으니까. 티켓을 끊는데도 간식거리를 사는데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이제 막 학교가 끝날 때라 그런지 영화관은 한산한 편이었다. 여기 팝콘이랑 콜라. 상영관은 3층 F관이래. 10분 뒤에 시작한다니까 천천히 올라가자. 양손에 팝콘과 콜라를 나누던 우리는 느긋이 상영관으로 향했다. 아직 영화가 시작하지 않은 상영관에는 요즘 유행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처음 왔을 땐 내가 기억하는 것과 다른 영화관의 모든 것들이 신기할 따름이었지만 이젠 당연하다는 듯 티켓에 적힌 좌석에 앉을 뿐이었다. 그나저나 갑자기 왜 영화관이야? 자리에 앉아 상영관 한가운데 무대를 바라보며 나는 유미에게 물었다. 그야 당연히 영화 보고 싶은 날이라 그런 거지. 그렇다고 영화관에 혼자 오는 건 좀 그렇잖아. 밤에 가족이랑 같이 오면 되지 않아? 가족들이랑 영화관에 오면 부모님이 몸에 안 좋다고 팝콘 같은 건 안 사줘서 싫단 말이야. 정말 알듯 말듯한 투로 나의 의문에 대답을 건네고는 유미는 팝콘을 집어 우물거렸다. 곧이어 희미하게 켜져 있던 상영관의 조명이 꺼지고 어렴풋이 원형의 틀을 갖춘 무대에서 영화가 시작됐다. 스크린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듯 상영관 전체는 영화의 배경이 되고 무대에는 배우가 직접 연기하듯 홀로그램이 솟아오른다. 마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장면들이 이어진다. 하지만 홀로그램은 관객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고는 영화를 진행해간다. 관객들은 영화관에서 아주 잠시 유령이 된다. 하나, 사람을 죽여버렸다. 둘,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셋, 사람을 죽인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순 없다. 범죄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 엥? 저요? 갑자기요? 하지만 범죄인과 동시에 단죄이기도 한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이를 죽여버린 그들을 향한 복수. 이제 마지막 걸음만 내디디면 끝이다. 그는 이런 모습의 나라도 사랑해줄 수 있을까? 그는 이런 모습의 나라도 이해해줄 수 있을까? 일순간 내뱉은 숨결에 묻어난 감정들이 나를 붙잡는다. 광기는 붉은색, 그리고 나는 붉은색으로 물든다. 도무지 적응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나는 몸을 떨고 눈물을 흘린다. 붉은색의 눈물이 나를 감싼다. 갈 곳을 잃은 관계에 휩싸여 나의 몸이 무너져 내린다. 정신이 흐릿해진다. 붉은색으로 물든 모든 것들이 흐릿해진다. 몸도, 정신도, 세상도. 영화가 끝나고 무대가 막을 내린다. 다시금 옅은 조명이 출입구를 비추고 사람들이 하나둘 상영관을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나와 유미도 빈 팝콘 트레이와 콜라컵을 손에 쥐고는 상영관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영화 어땠어? 난 재밌게 봤는데. 너는? 나도 오랜만에 영화 보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러게 재밌었어. 팝콘도 맛있었고. 트레이와 컵을 반납하고선 영화관 밖으로 걸어 나오자 하늘에는 이미 새빨간 저녁놀이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뭘? 오늘 봤던 영화 주인공 말이야. 사거리에 멈춰선 우리는 방금 보았던 영화에 대한 감상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영화의 내용은 뻔하다면 뻔할 수도 있는 사랑하는 이를 죽여버린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였다. 다만 조금 특별한 게 있다면 주인공이 사랑했던 이가 사람이 아닌 AI라는 점 정도였다. 아이씨, 발음. 글쎄, 영화라서 감정을 조금 격하게 표현한 거 아닐까? 왜? 자기가 사랑하던 존재가 억울하게 죽어버렸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아? 그렇다고 알아주는 사람이나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법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그래도 그건 AI잖아. 예를 들자면 자기가 엄청 아끼던 인형을 누가 고장내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게 정당화되지 않을 거 아니야. 넌 AI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야? 응, 아마도. 하지만 고도로 발달한 AI라면 충분히 사람과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감정도 교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에게 감정이 생긴다니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사람의 감정은 결국 뇌의 화학적 반응이라고.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에게도 이런 식으로 감정을 더 씌워줄 수 있게 될 날이 올지도 몰라. 아직도 안 오긴 했지만 그런 말을 혼잣말처럼 하고선 나도 모르게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유미는 내 짧은 말의 영문을 잘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며 신호가 바뀐 사거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인공지능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가? 그럼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너는 인공지능이든 뭐든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면 그 복수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 어렵네요. 약간. 그런 건 싫어. 왜? 설령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화 마지막 부분에도 나왔잖아. AI가 남겨둔 메시지에서. 하긴 감독의 의도도 그런 쪽이었겠지? 결국 복수도 미완성으로 끝나버렸으니까.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쯤 하면 된 건지 유미는 잠시 붉은색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말없이 횡단보도를 걸었다. 흑과 백이 교차되는 횡단보도가 끝나고 단색의 패턴으로 이루어진 보도블럭이 뒤를 잇는다. 서로의 길이 엇갈리기를 한 블록 정도 앞두고 나는 별 생각 없이 이번에도 혼잣말처럼 한마디를 내뱉었다.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건 뭘까? 어? 위를 향하고 있던 유미의 시선이 위치를 바꾸어 나를 향한다. 정말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것도 단순히 뇌의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 유미의 생각을 묻듯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보았을 땐 그녀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건지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뭔가 깊게 생각할 때마다 유미는 눈동자를 깜빡거리곤 했었는데 오랜만이었다.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고민에 빠져있는 유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건 물론 몇 걸음을 지나지 않아 고민에 잠겨있던 유미는 주변을 둘러보며 내게 말을 건넸지만 말이다. 어라, 벌써 여기까지 왔었네. 멋쩍게 웃으며 내일 바라는 인사와 함께 유미는 나와는 반대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나저나 내일 보자는 인사도 당분간은 못하겠구나. 붉은색 노을이 서서히 색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한여름에 접어든 거리는 변함없이 후덥지근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편의점에 둘러 도시락을 고르면서야 나는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유령 소녀의 존재를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다. 평소에 주로 저녁으로 먹던 도시락을 집어들고 난 뒤에도 도시락 코너 주변을 한참 동안이나 배회했다. 아무거나 괜찮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하는 소녀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단어란 말이지. 고민하다 결국 내 것보다는 아주 조금 더 비싼 치킨 데리야끼 도시락을 고르고선 컵라면 몇 개를 사들고는 편의점을 나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붉은색 저녁노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도어락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평소와 같은 적막감이 나를 반겼다. 그런 적막감 틈새로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익숙한 구석이 느껴지긴 했지만 학교 갔다 왔어. 내 인사가 어색하게만 느껴졌는지 소녀도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는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 뭐 하고 있었어? 망상 중이었어요.
무슨 망상? 정말로 사라지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 하고요. 아, 그래. 거짓말이에요. 배고파서 언제 오나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아, 맞다. 점심도 못 먹겠구나. 미안. 뭐라도 미리 먹을 걸 챙겨놨어야 하는 거였는데. 뭘요? 귀신이 몇 끼마다 다 챙겨 먹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렇네. 이게 소년만의 유머 코드라면 적응하기 조금 난감할 것 같은데. 소년은 내가 내려놓은 비닐봉투에 들어있던 도시락을 꺼내들더니 내게 물었다. 오늘 저녁은 도시락인가요?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그럼 전 요걸로 할게요. 소녀가 고른 것이 치킨 데리야끼 도시락임을 확인하자 나는 아주 약간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제가 데워와도 되나요? 전자레인지에 3분. 아, 그 정도는 알고 있으려나? 고개를 끄덕이는 소녀의 모습이 아침에 보았던 것과는 미묘하게 변한 것 같아서 그랬을까? 나는 도시락을 데우러 가는 소녀를 들키살 정도로 지그시 바라보았다. 무엇이 미묘하게 변했는지는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알아챌 수 있었다. 욕실 벽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물기가 정답을 알려주고 있었으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 느껴지던 익숙하면서도 익숙치 않은 향기란 아마도 샴푸 냄새였나 보다. 내가 쓰면 칙칙한 남고생 냄새밖에 나지 않은 샴푸일 텐데. 그리고 어째서인지는 잘 모르겠어도 유령은 샤워를 하나 보다. 그렇다고 하면 갈아입을 옷은... 아, 착한 생각. 하이여임. 대충 목덜미에 땀을 닦으며 세수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땐 소녀가 막 탁자 위에 데워진 도시락을 올려둔 뒤였다. 소녀와 함께하는 두 번째 저녁 식사 시간은 다행스럽게도 어제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말문을 먼저 연 건 신기하게도 소녀 쪽이었다. 학교에선 별일 없었나요? 약간은 긴가민가한 투로 내게 질문을 건네는 소녀에게 눈치도 없이 별일 없었어 라고 이야기한 건 내 실수가 맞다. 네, 맞아요. 이 친구랑 이제 동거합니다. 당분간. 그렇다고 소녀에게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본다면 대답은 나와 똑같을 것이 뻔하겠지. 도시락을 다 비우기도 전에 서먹서먹하게 침묵 속에서 빠지는 건 원치 않는 일이었기에 나는 깊이 소녀에게 떠오른 말을 아무렇게나 꺼냈다. 아, 내일이 방학식이거든. 주말부터는 같이 다니면 되겠다. 세워둔 계획은 있나요? 일단 가까운 곳부터 찾아보려고.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이 B구역인데 가깝다곤 해도 가는데 열차로 2시간 정도는 걸릴 거야. 그렇군요. 도시락을 오물거리며 한결 편안해 보이는 얼굴로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소녀. 볼록해진 양뺨이 들어갈 새도 없이 너무나도 맛있게 밥을 먹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미안. 저녁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많이 배고팠나 보네. 게다가 점심도 못 먹었고. 바쁘게 움직이던 소녀의 젓가락질이 잠깐 멈추고 주로 도시락을 향해 있던 소녀의 시선이 나를 향한다. 앞으로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잠시 공허한 젓가락질 소리가 들려온 뒤 소녀가 머뭇머뭇 내뱉은 이야기였다. 그쪽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야 할 존재를 위해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소녀는 이거라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거라는 얼굴을 내게 지어 보이고선 다시 천천히 젓가락질을 시작했다. 가벼운 웃음. 의미를 나조차도 알 수 없을 법한 흐릿한 미소가 내 입가에 서린다. 왜? 유령한테 잘못 보였다간 사라질 때까지 해코지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럴 일 절대 없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게 되는 건 원하지 않는걸요. 근데 이 캐릭터 너무 귀엽다. 그 웃음의 시작이 어떤 감정에서였는지 여전히 아리송했지만
어쨌거나 그 웃음의 끝이 머쓱함이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이 나는 것 같다.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며 이부자리에 누우려는 나를 소녀는 잠깐 낮잠을 자서 잠이 오지 않는다며 나를 기어코 침대에 눕히고는 자신은 바닥에 이부자리에 쪼그려 앉았다. 그러고는 나를 빤히 바라보는 소녀. 눈을 감았는데도 소녀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시선 속에서 잠이 드는 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마냥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라고만 생각했던 유령의 시선은 어째 수면제처럼 나를 잠의 세계로 안내했다. 익숙하리만치 그리움만치 따뜻한 눈길이었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나고선 잠들기 전과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자세로 나를 바라보고 있던 소녀와 눈을 마주친다. 부스스한 눈으로 소녀를 바라보며 모라 아침 인사를 건네려 속으로 고민하다 좋은 아침! 이라는 평범한 인사를 건넸다. 그 뒤로는 소녀의 부탁대로 평소와 같은 패턴의 반복이었다. 세수를 하고 교복으로 갈아입고는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해결한다. 아침 식사가 두 사람의 목이라는 것만 빼면 완벽히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일과였다. 현관에 나서기 전 소녀에게 건넨 다녀올게라는 인사가 어제보다는 한결 익숙하게 느껴진 것이 달라진 점이라면 달라진 점이겠지. 방학식은 평범하게 끝이 났다. 수나 말씀이 너무 길어 도중에 어제 잠을 너무 푹 나는 후회를 잠깐 하긴 했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다.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 찬장에 컵라면을 넣어두긴 했지만 지금 집에 돌아간다면 소녀의 점심을 챙겨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미가 특별한 이야기만 꺼내지 않는다면. 오늘은 집에 같이 못 가겠다.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방학 때 할 멘토링 때문에 잠시 교무실에 들러봐야 할 것 같아서. 복도를 걷다 말고 요미는 휴대용 태블릿에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하고선 내게 머쓱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잠깐이라면 기다릴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한 시간 정도? 기다리게 하는 건 조금 미안하니까 먼저 가. 그럼 어쩔 수 없네. 1시간이라면 아무래도 너무 늦겠지? 집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니, 유령도 있고. 그럼 방학 잘 보내. 개학식 날 보려나? 글쎄, 가끔 마주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학예제 준비한다며. 그럼 학교에서 종종 마주칠 것 같은데? 그렇겠다. 어쨌거나 다음에 봐. 유미는 언제나 그랬듯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복도 한편에서 내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유미가 교무실 쪽으로 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편에서 이쪽으로 슬그머니 걸어오고 있던 익숙한 학생 한 명이 눈에 띄었다. 선배!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어느 후배 여학생. 이 누군지는 딱히 설명할 필요까지 없을 것 같다. 한쪽 손에 휴대용 태블릿을 쥐고 있던 현지는 그쪽 손을 내게 흔들어 보였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라니. 바로 그저께도 봤으면서. 그 정도면 오랜만인 거죠. 24시간이 오랜만이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현지는 평소와 같은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어 보이며 나의 주변을 살폈다. 그런데 유미 언니는 어디 있어요? 항상 같이 학교에 있었잖아요. 유미는 오늘 방학 때 할 멘토링 때문에 잠시 교무실에 가봐야 한대서 조금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가라던데. 그렇구나. 이거 하렘이에요? 알겠다면 고개를 끄덕이는 현지. 태블릿을 주머니에 집어넣고선 현지는 나의 옆을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학교가 한 발 늦은 탓인지 교문을 나오는 길에는 나와 현지 단 두 사람뿐이었다.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후덥지근한 열기가 피부로 스쳤다. 불쾌 지수를 한껏 올리는 날씨라는 생각과 함께 옆을 돌아보았는데 현지는 그런 건 상관없다는 듯 밝은 표정을 한 채였다.
기분 좋아 보이네. 그야 오늘부터 여름방학이니까요. 방학식 날만 한참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하긴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방학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선배는 방학인데 기분 안 좋아요? 기분? 글쎄, 나는 그럭저럭. 학교 안 나가는 건 좋네. 그러고 보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빨리 방학이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바랐었는데 막상 이렇게 여름방학이 시작하니 그리 와닿지는 않았다. 현지는 흘러가는 구름 마냥 가벼운 발걸음을 사뿐사뿐 옮겼다. 방학 때 특별히 계획해둔 일은 있어? 선배 도와준다고 했었잖아요. 아니, 그런 거 말고 혼자 특별히 하려고 했던 일이 있나 해서. 여행이라든가. 선배 도와주는 일 정도면 특별한 일이라고요. 내가 미처 말을 끝맺기도 전에 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볼 새도 없이 현지는 다른 주제로 이야기의 화두를 옮겼다. 그나저나 신기하네요. 옆을 보려던 나의 시선은 그런 이야기와 함께 옆을 돌아본 현지의 눈동자와 맞물린다. 부담스러워. 나는 오히려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물론 365일 내내 만약 만났을 때 계속 이제 들이대면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난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때는 선배가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로 선배가 그런 부탁을 받은 거네요? 부탁이라...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런 부탁이라면 분명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 그래서 귀신이랑은 조금 친해졌어요? 글쎄, 조금 익숙해지긴 한 것 같은데 그 유령 여자애는 나랑 거리를 좀 두는 것 같아. 계속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 나의 이야기를 들은 현지는 마치 그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한 듯한 얼굴로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 봤을 때 선배랑 똑같네요.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니. 그러게. 어떻게 신경 안 쓸 수가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쿡쿡 웃음소리를 전하는 현지. 사거리 앞에서 멈춰선 건너편을 멍하니 바라보던 내게 다시 한번 현지가 질문을 건넸다. 그건 그렇고 뭐 좀 알아낸 건 있어요? 아니, 아직 알아낸 건 아무것도 없어. 이번 주말부터 자료에 나와 있는 장소들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다. 네? 직접 찾아가 본다고요? 그 유령 여자애가 뭔가를 떠올리려면 그러는 편이 좋을 것 같아. 위험하지 않아요? 선배가 추려둔 자료에는 살인사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곳은 제쳐두고 일단은 화재 같은 사고부터 먼저 확인해 보려고. 못 찾으면 뒷일은 나중에 생각해보지 뭐. 막무가내네요. 신호를 기다리며 현지는 나를 약간은 못 믿었다는 눈치로 올려다보았다. 그런 못 믿어온 나를 걱정이라도 하는 건지 현지 눈동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동그래져 있었다. 그럴 바에는 VR을 사용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예전에 정리해뒀던 자료엔 VR 관련 데이터도 들어있었잖아요.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고 횡단보도로 발걸음을 내디디려는 찰나 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지와 나란히 횡단보도를 걸으며 나는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나도 그래보려고 했었는데 VR 헤드셋이 작동하지 않아서. VR 헤드셋이요? 고장난 거예요? 글쎄, 유령이라 기기에 인식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현지는 잠시 생각에 빠진 듯 습관처럼 입술 근처에 손을 가져댔다. 현지 자신은 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법 귀여운 구석에 있는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횡단보도의 끝자락에서 현지는 입술에서 손을 떼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뭔가가 떠올랐는지 문득 내게 말을 건넸다. 그런데 선배, 며칠 전에 올라왔던 뉴스 봤어요? 어떤 뉴스? 이 근처에서 로봇들이 단체로 통신불량이 되어버린 거 말이에요.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내던 현지는 내게 뉴스를 직접 보여주려고 했는지 인터넷을 켜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 근처였지? 이틀 전 오작동하는 로봇들 틈새에서 유령 소녀를 발견했던 곳이, 아니 뉴스는 못 봤는데 아마 저쪽에서였나? 뒤돌아보면 내가 가리킨 반대편 길목은 그때와는 달리 서너 명 정도의 사람들만이 오가고 있을 뿐이었다. 인터넷 기사를 찾고 있던 현지는 의외라는 얼굴로 태블릿에 도로 주머니 집어넣고선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뭐라?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봤어.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가봤더니 로봇들이 고장이라도 난 것처럼 오작동하고 있더라고. 정말요? 전 미행의 정신이 팔려있느라 몰랐어요. 내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며 현지는 고개를 한번 갸웃댔다. 그러다 잠시 나와 눈이 마주쳐 웃음을 슬쩍 흘리기도 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백석시에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중앙관제센터에서는 전파 혼선이라고 발표했긴 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못 밝혀냈대요. 그래? 난 그제 거기서 처음 봤었는데. 1년 전부터 기사로도 자주 올라왔었는걸요? 가끔씩 관제센터에서 로봇들과 연결이 끊어져서 로봇들이 실종되곤 한다면서요. 그런가? 그나저나 1년 전이라면 1년이라면 거기까지다. 나의 온전한 기억이 손을 뻗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해야겠지. 그 너머의 기억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뚜렷하다고도 할 수 없다. 애매모호한 경계선이라는 것이다. 내가 기억의 손을 뻗을 수 있는 곳인지 그렇지 않은 곳인지.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선배가 이야기한 그 유령이 이곳을 떠돌기 시작한 이유랑 딱 맞아떨어져요. 그것도 그렇네. 그러고 보니 그 여자애가 유령이 되어버린 것도 1년 정도 되었다고 했었지. 뭐라? 선배, 다른 지피는 구석이라도 있어요? 아니, 짚히는 건 아니고 이건 확실히 우연이겠지만 내가 여기로 오게 된 뒤부터라고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맞다. 그것도 그렇죠. 하지만 선배가 초능력자는 아니니까요. 그렇지. 장난처럼 지나가는 로봇을 향해 손을 쭉 뻗어 보았지만 당연하게도 로봇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 리는 없었다. 혹시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아닐까요? 폴터가이스트 현상? 네. 그 유령이 로봇들을 건드려서 이상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됐다던가. 듣고 보니 현지는 그 유령 여자애와 로봇들의 이상 행동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뭔가 떠오른 거라도 있어요? 그게 그 유령 여자애를 발견한 곳도 바로 거기였거든. 확실히 그 유령 여자애랑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분명 오작동하고 있던 로봇들 틈새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소녀가 걸어가고 있긴 했었지만 그뿐이었다. 하지만 그 애가 로봇에 뭔가를 하려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 오히려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나 할까? 직접 로봇을 건드리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그러면 유령의 존재가 전파의 혼선을 일으키기라도 하는 걸까요? 서련님이랑 약간 정답 비슷했네요. 글쎄, 같이 다니다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납득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현지. 뭔가 알아낸 게 생기면 바로 연락줘요. 알겠어. 문자로 연락할게. 아마 현지가 없었더라면 나는 휴대용 태블릿에 문자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있진 않았으려나. 유미와는 주로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는 편이었지만 현지는 전화보다는 문자가 편하다는 쪽인 듯했다. 하기에 말보다도 문자를 보내는 속도가 더 빠르니 이상할 건 없지만 말이다. 걷다 보니 어느새 학교길은 끝이 나 있었다. 다음에 보자는 인사를 건네려 고개를 옆으로 돌렸는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현지가 먼저 내게 말을 건넸다. 선배, 유령이랑은 계속 서먹서먹
지낼 거예요? 편해지는 것까진 가능할지 몰라도 친해지기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손으로 흔드는 것을 잠시 뒤로 밀어두고 나는 현관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정말요?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의 대답을 듣고서도 현지는 여전히 더 물어볼 게 있다는 것처럼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현지의 목소리가 불쑥 들려온 건 그로부터 몇 초 정도의 뒤의 일이었다. 그럼 저랑 내기해요. 내기? 갑자기 웬 내기야? 전 선배가 그 유령 여자애랑 친해진다에 걸게요. 갑자기? 그렇다고 내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어딘가 현지답지 않은 과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드는 참이었다. 현지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한 건지 나를 조금은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빤히 바라보던 시선을 슬쩍 틀고서는 멋쩍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가벼운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어요. 그래도 나중에 뭔가 알아낸 게 생기면 꼭 연락줘야 해요. 알겠어. 바로 연락 줄게. 그러면 그때 봐요. 현지의 눈동자는 어느새 원래의 가벼운 빛을 띠고 있었다. 신신당부를 하듯 꼭이라는 단어를 힘주어 이야기한 현지는 내게 손을 살랑살랑 흔들고선 길목 저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라져가는 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왠지 모르게 가벼운 웃음을 지어버렸다. 다녀왔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어째서인지 방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곧바로 소녀가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생각이 무색하게 주변을 둘러봐도 소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방 안의 상태는 아침에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침대 위에 이불이 종이접기로 해놓은 것처럼 가지런히 개어져 있다는 것 정도. 어디 갔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부엌도 살펴보았지만 역시나 소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로 했던 걸까? 좋아하는 신이 있다고 나온다고 여기서? 뭘까요? 궁금한데. 걱정 섞인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하려는 찰나 다행스럽게도 어디선가 인기척 섞인 소리가 들려왔다. 노랫소리. 물줄기 소리에 섞여 또렷이 들리진 않았지만 분명 노랫소리였다.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자 점점 더 또렷이 들려왔다. 떨어지는 물집기 소리에 맞추어 연주되는 맑은 하이톤의 피어밍 소리. 내 걸음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욕실 문 앞이었다. 욕실 안에서는 가벼운 콧노래 소리와 반주처럼 들려오는 샤워기의 물줄기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 소녀는 이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거겠지? 소녀는 내가 집에 들어온 것을 여전히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지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줄기 소리에 맞춰 계속 허밍을 흥얼거리고 있었다. 잠시 뇌정지가 온 탓에 문 앞에 서서 멍하니 몇 초 정도 소녀의 허밍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그렇다고 이 앞에 계속 서 있을 수는 없는 법이었다. 이내 정신을 차린 나는 욕실 안에 있을 소녀에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보았다. 아무 말 없이 방에 있다간 또 무슨 난감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말이다. 저기 안에 있어? 나의 목소리가 욕실 안의 소녀에게 확실하게 전해졌는지 흘러나오던 노랫소리가 뚝 끊어졌다. 욕실에서는 샤워기에서 떨어지고 있을 물줄기 소리만이 눈치 없이 들려올 뿐이었다. 들어오면 안 돼요. 안 들어갈 거거든? 드디어 당혹스러움이 잔뜩 묻어있는 소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금방 나갈 거예요. 물에 젖어 흐물흐물해진 것처럼 떨리는 소녀의 목소리가 콩알만한 크기로 들려왔다. 알겠어. 심호흡을 크게 내쉬고선 나는 발걸음을 돌려 침대 위로 몸을 털썩 누웠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예상 밖의 상황에 내 몸은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머릿속을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눈을 감았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욕실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모두 멎자 정말 심장이 뛰는 소리만이 귓등을 때렸다. 눈을 떴을 땐 소녀가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 있었다. 샤워하는 장면을 어쩐 일이에요? 이렇게 일찍. 네, 이렇게 석호님은 샤워하는 장면을 좋아하고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타난 소녀의 모습은 평소와 다를 것 없어 보였다. 똑같은 복장,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 다만 급히 욕실을 나왔던 건지 소녀의 덜 많은 머리카락에 맺혀있던 물방울들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야 어제도 오늘이 방학식이라고 이야기했고 일찍 마친다고 말했었잖아. 아, 맞다. 그랬었죠. 소녀는 멋쩍은 표정을 지어 보이고선 물기가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매만쳤다. 좀 더 천천히 돌아올 걸 그랬나? 괜히 머쓱해져 버려 그런 생각을 하던 도중 만약을 가정한 상상 하나가 내 머릿속에 떠올라 버린다. 만약 내가 조금 더 늦게 집에 돌아와 지금쯤 도착했다면... 아까보다 훨씬 더 난감한 상황 하나가 머릿속에 그려진다. 왜 알진 모르지... 왜 예상이 가냐 그 상황이. 그리고 누가 그 상상 속에 알코올을 잔뜩 타놓기라도 한 건지 술에 취한 것처럼 얼굴이 화끈 달아오는 것이 느껴졌다. 내 얼굴이 새빨갛게 변해버린 건 당연한 일이었다. 갑자기 붉어진 내 얼굴을 보고선 의아한 눈치를 보이는 소녀. 나를 바라보는 소녀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읽어내기라도 할까봐 나는 대뜸 소녀를 향해 아무 말이나 되는 대로 말해버렸다. 그나저나 몰랐네. 유령도 샤워를 해야 하는 줄은. 그건 기분의 문제라고요. 자, 어떤 상상이고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는 네, 본인들의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상상에 맡길게요. 전염이라도 된 것처럼 이번엔 소녀의 얼굴이 취기가 도는 것처럼 약간 붉게 물든다. 실수한 것 같다. 정말 아무 말이나 꺼내버렸으니 말이다. 갈아입을 옷도 없는데 괜찮겠어?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거든요. 감정이 꽤나 많이 섞인 투로 소녀는 내게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다. 나는 잠시 숨을 돌린 뒤에서야 소녀에게 점심 식사를 제안할 수 있었다. 혹시나 방금 전의 일로 기분이 틀어져 자기네 됐다는 이야기를 꺼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소녀는 배가 고팠던 건지 나의 제안을 간단히 승낙했다. 냉장고에는 언제 사둔 건지는 모르겠지만 2명이 먹을 정도의 스파게티 재료가 남아있었다. 이제 정말 냉장고에 남아있는 식재료들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기에 조만간 편의점이 아닌 대형마트에 한번 들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1인분 몫의 음식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던 터라 내 손을 거쳐 요리된 스파게티는 어딘가 엉성해 보이는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조금 과하게 익은 티가 없잖아. 나는 스파게티를 소녀는 군말 없이 깔끔하게 먹어치웠다. 접시를 비우고 나서는 그녀의 특유의 목소리로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도 소녀는 잊지 않고 있었다. 접시를 정리하고는 빈 탁자에 앉아 소녀와 나는 식사를 하며 나누었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내일 바로 나갈 거라고 했었죠. 응, 그러려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 태블릿을 꺼내든 나는 소녀에게 지도를 확인시켜주며 다시 한번 세워두었던 계획을 설명했다. 돌아오는 건 저녁쯤이면 될 것 같으니까 3군데 정도 돌아다녀 볼 거야. 소녀는 지도에 표시된 곳을 확인하고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가 건물이랑 주택가 쪽이네요. 전에 얘기한 화재 사고가 일어난 곳들이죠. 맞아. 하루 만에 뭔가를 알아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3군데씩이라면 얼마 안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야.
이번에는 가까운 곳이라 그런 거고 지도에 정확하게 위치가 안 나오는 곳도 있어서 방학 내에 여기 나온 곳들을 다 돌아보려면 조금 아슬아슬할지도 몰라.